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7년 3월 18일) 토요일입니다. (1억의) 빚을 SNS에 호소했는데 3일 만에 2만여 명이 9억여 원을 보냈습니다. 촛불혁명을 달성할 능력과 진정성을 가진 위대한 촛불 시민들입니다. 최영준 박근혜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의 SBS 인터뷰 내용입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돈 문제라 또 예민하잖아요. 참 용기 내갖고 시작을 한 거라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엔 SK 최태원입니다. 박근혜가 최태원과 독대한 것을 입증한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이건 역시 SK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SK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차은택이 주도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에 CJ가 52억을 들여서 공연장 등을 지어주었습니다. 기업하기 힘든 정부가 민주정부였다면 기업하기 더러운 정부는 바로 이명박근혜 정부였습니다. 박근혜 진돗개의 원주인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다시 진도로 보내주라고요. 한편 동물단체들은 청와대 진돗개들이 번식견으로 전락하는 건 아닌가 염려합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오인용의 만담가문 극장판 대개봉! 비급을 갖는 자, 무림을 평정할지 미친놈, 웃는 놈, 이상한 놈의 비급 쟁탈자. 그말 땡겨! 기저대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 오인용의 극장판 B드림 코믹 액션. 웃지마 만담 강호 3월 22일 대개봉. 씨발 청소년 관람 불가야.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촛불집회 경비 마련을 위한 후원 계좌에 3일 만에 2만여 명이 약 9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퇴진행동은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후원금 19억 원가량을 모아서 20차례의 촛불집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회당 1억이 넘는 경비가 소요되면서 1억 3천만 원가량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이에 지난 15일 촛불집회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선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후원 계좌를 개설한 것입니다. 퇴진 행동은 후원금을 오는 3월 25일, 4월 15일로 예정된 촛불 집회 비용으로 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2월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청와대에서 단둘이 만났습니다. 이때 청와대가 준비한 박근혜 말씀 자료에는 SK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110억을 내주어서 고맙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SK가 청와대에 제출한 건의사항도 함께 적혀 있었는데 당시 현안이었던 면세점 재허가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독대 자리에서 박근혜가 SK의 도움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그룹 현안을 들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가 보도했습니다. 차은택은 창조경제 추진단장으로 있으면서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을 주도했는데 문화창조벤처단지에 CJ그룹이 52억짜리 시설물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J 이재현 회장은 횡령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가 사면됐죠. 기부 사흘 전인 2015년 12월 27일에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자신의 업무 수첩에 이재현 회장 도울 일 생길 수 있음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의 사면과 시설물 기부가 대가 관계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박성자 씨의 막내 동생은 루게릭병 환자 박승일 씨입니다. 2002년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뒤 눈동자 근육을 제외하고는 온몸이 마비된 박승일 씨. 안구 마우스로 글을 쓰고 책을 냈습니다. 루게릭병을 알리고 요양병원 건립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2009년 박승일 씨의 눈꺼풀이 마비돼 안구 마우스마저 쓸 수 없게 되니까 박승일 씨 누나 박성자 씨가 나섰습니다. 2011년 승일 희망재단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세웠고 상임이사를 맡았습니다. 재단은 지금껏 9번의 콘서트와 쇼핑몰 운영으로 35억을 모금했습니다. 오는 25일 10번째 공연을 앞둔 박성자 씨는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요양병원 건립이 조금씩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문답 내용이 있네요. 35억 중 기업 기부는 5억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박성자 씨, 이번에 기업들이 K스포츠재단 같은데 수십억씩 내놓았다는 기사를 보면 이상한 기분이 들긴 해요. 요즘 기업들에게 도움을 부탁하면 최순실 사태 이후로 재단에 기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저희는 그전부터 도움을 거의 못 받았는데 말이에요. 우리 재단은 500원 사용한 것도 다 홈페이지에 알리기 때문에 시비에 휘말릴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해도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려 하지 않아요. 참 씁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중앙일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박근혜가 파면되고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면서 청와대에서 키우던 진돗개 9마리를 유기하고 떠났습니다. 한편 진돗개 혈통보존협회는 청와대로부터 진돗개 희망이와 새로미를 인수해서 종견장에서 키울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진돗개 시범 사육장을 운영하는 김기용 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가 희망이와 새로미를 청와대에 두고 간 것도 속상한데 다른 곳으로 보내려 한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진도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네, 김기용 씨는 서울 삼성동 주민들이 박근혜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희망이와 새로미의 원래 주인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이어서 한겨레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박근혜가 키웠던 진돗개들 가운데 일부가 진돗개 혈통보존협회에 분양됐다고 방금 소개해드렸는데, 그런데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 학대가 우려된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의 반려견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은 번식견으로 전락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진돗개의 혈통 보존 방식은 새끼들조차 체형과 외모로 나눠서 보존과 도태로 분리해서 상품처럼 이용한다는 것이죠. 동물 보호단체들은 박근혜가 취임 전 유기견 입양 공식을 해놓고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 9마리를 번식용 개로 살아가게 하려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기본적 관념이 없는 박근혜 아닙니까? 예, 무얼 더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로 집구해.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로 집구해. 중개 수수료 없이 집구할 땐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 많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보수 진영이 총체적 난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자유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는 보수 주자 가운데 독주가 예상됐지요.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지사는 지지율 2%, 비호감도 80%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지지율 미달로 대선 주자 집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간 신사적인 행보를 보인 유승민 의원도 비호감도가 무려 70%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4일에서 16일까지 조사한 건데요.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또한 유무선 전화로 조사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국민일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대선 전에 연대할 것이다, 이런 설이 있지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정치는 생물인데 지금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와 바른정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가 영호남 화합을 위해 이미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이죠. 조선일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이 그려지십니까? 박지원, 김무성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두 분의 아들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과 김현철 씨는 과연 이들의 생각에 동의할까요? 계속해서 한겨레 보도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론이 피어오르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격노했다고 합니다. 또한 연대 이야기가 다시 캠프 안에서 흘러나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 측은 이번 대선이 결국 안철수 문재인 양강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던 용산 참사 8주기를 맞아 지난 1월에 용산 참사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이 용산 참사 백서의 일부 표현을 트집잡아 수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거민들은 경찰의 신속한 진압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경찰 측은 법원에서 신속한 진압과 체포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했다며 법원도 이렇게 인정했는데 서울시가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서 검증에 참여한 용산참사위원회 김덕진 위원은 제가 아는 김덕진 위원인가요? 네, 인권운동가 김덕진 선생 말입니다. 김덕진 위원은 경찰이 백서 발간 과정에선 협조하지 않다가 정작 백서가 나오니까 문제를 삼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원인은 억울한데 정부는 해줄 것이 없다. 2015년 정부 민원 포털 민원24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같은 민원을 5차례 이상 반복한 고충 민원은 3만 건입니다. 이 가운데 해결된 것은 3천 건이고 나머지 90%는 지금도 갈등을 키우고 세금을 낭비합니다. 김모 씨는 군 복무 중 차량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간질 증상이 나타나지요. 국가 유공자 등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없어서 거부되자 김 씨는 국민신문고에 10년 동안 2만 5천 건의 민원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생계가 걸린 절박함 때문에 민원에 매달리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는 무한 반복 민원에 응대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행정력의 낭비도 심각합니다. 한국의 갈등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2위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은 취업규칙을 통해서 겸업을 불허하거나 엄격한 사전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대 기업인 삼성, 현대차, LG, SK도 직원의 부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선 부업 사실을 들킨 직원에겐 정직과 해고 등의 중징계를 내리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이 부업에 뛰어드는 근본적인 원인, 가계 지출 증가가 꼽히는데요. 임금 상승분이 가계 지출 증가분을 크게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인들의 겸업을 전격 허용했습니다. 일본 야후 등도 경쟁 관계가 아닌 회사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겸업을 허용하며 기업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인상은 정체돼 있고, 네, 이러다 보니 투잡을 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김용민 파일. 어제 종합편성 채널 공동 주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토론회 중 일부. 그런데 이 점에서 보면 우리 문 후보님은 당대표 하시다가 대부분의
우리 주요 인사들이 탈당을 해버렸고 또 그분들하고 감정적 관계도 안 좋으신 것 같고 최근에 또 반개혁 세력이라고 하셔가지고 거의 야권 통합이나 연합 정권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좀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와 또 반대로 또 캠프에는 재벌의 우호적인 기득권자들 또 뭐 친박 뉴스, 악성 노조 발언하는 분들, 다이빙벨 뭐 상영 방해, 또 청경 동사 사건 관련자 등을 이런 기득권자들 대대적으로 끌어모으고 계십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안희정 후보께서는 차라리 정치적으로 대연정을 한다고 해서 좀 분명한데 문 후보님은 형식은 대연정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뿌리를 보면 혹시 기득권과 대연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앞으로 문재인의 정부는 과연 어떤 지향을 가질지 국민들이 의심이 되거나 걱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불안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김광두와 김상조라고 하는 전혀 상반되는 인사를 또 동시에 영입하셔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연정은 뭐 저도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같은 야권 정당이라 하더라도 서로 경쟁하는 관계죠. 아직은 이 소연정을 이야기하기가 이를 겁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 충분히 소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캠프 이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장관 인사청문회를 한다든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님의 민주주의와 통합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 한 예로서 그동안 문재인 후보님이 대표로 계시던 과정에 많은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당을 나가거나 최근에 김종인 대표까지의 당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들 개혁에 반대해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개혁 쟁점에 반대가 붙어서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선 뭐 그때 그 과정은 뭐 우리 국민들 다 지켜보셨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이 혁신함에 있어서 뭐 그분들까지도 다 포용해서 함께 갈 수 있었으면 뭐 가장 좋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못한 것은 저의 부족함도 크게 작용했겠죠. 그러나 우리 당의 그 혁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큰 쟁점이 무엇이었죠? 하나만 이 말씀에 크게 보자면 그렇게 일부가 나갔지만 또 반면에 더 많은 좋은 분들이 또 우리 당으로 들어오고 10만이 넘는 권리당원들이 또 들어오고 하면서 우리 당 훨씬 더 크고 건강한 정당 되지 않았습니까? 크게 보면 성공한 혁신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로 싸워서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가지고 싸웠죠, 그때? 혁신에 대해서. 문 후보님은 혁신이라고 했는데 혁신의 구체적인 어떤 쟁점이 그 당시 선반에 붙었습니까? 우선은 이제 혁신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존에 우리가 청산하고자 하는 어떤 과거의 정치 관행, 뭐 예를 들면 공천도 뭐 밀실에서 적당하게 뭐 몫을 나누는 방식의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정치 문화 이런 것을 우리가 끊어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반대의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당시에 그 개혁 당원 당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지난번에 우리 열린우리당 때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갈 거냐 그리고 공천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그런 정도의 혁신안을 가지고 부딪힌 것도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님이 실질적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위해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문 후보님이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게 통합과 또 뭐 혁신 원칙이라는 게 뭐 다 함께 이룰 수 있으면 최고겠습니다.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중에 선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들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합집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언제든지 늘 함께 된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울 때 당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또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도 또한 안철수 후보와도 단일화를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동지들에 대해서 또 같이 함께 당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반혁신이고 혁신에 반대했기 때문에 나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당은 언젠가 우리가 뿌리가 같기 때문에 언젠가 함께하고 또 다음 우리 정권 교체 이후에 연정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바로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내 편이 되면은 무조건 이쁘게 봐줍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 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 그 기준으로 치면은 혁신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나를 꼭 내 편이 되면 무조건 다 이쁘다고 얘기를 하고 나와 어떠한 정치적 권력 싸움에서 반대 진영에 서 있으면은 그 사람을 배척하는 그러한 정치적 철학과 리더십으로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끄시겠습니까?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님, 맞아면 제가 이제 앞서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정치 경력은 제보다 훨씬 오래지 않습니까? 예, 우리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도 오히려 당의 후보를 흔들어서 후보를 교체하려는 그런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의 그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많이 지켜보셨는데 지금 아까 그 단면 다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게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가도 다시 또 대의 앞에 다시 힘을 모으고 했던 것이 우리 야당의 역사죠. 저는 앞으로 정권 교체나 또는 저한테 시간을 좀만 주시겠습니까? 계획에 대해서 다시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대한민국 차기 정부를 이끌어야 될 우리는 이 국가의 위기와 혼란을 좀 더 잘 이끌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오늘의 날씨.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포근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 나쁨 수준으로 예보하고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고 밖에 나가려면 마스크를 지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8도로 어제와 비슷한 포근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아서 포근하겠지만 일교차는 크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이상으로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2017년 3월 18일 토요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1, 2부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